네, 2025학년도 나이스 기반 온라인 고유 전형 사용자 매뉴얼 중학교용 평준화 일반고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매뉴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준화 일반고 원서를 쓰기 위한 매뉴얼이고요.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신 성적 관리 부분입니다. 이제 제 내신 성적 관리 부분인데 일단 권한 부여 및 업무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이제 그 내신 이제 후기고 일반고 평준화고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내신 산출 선행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교막사 메뉴 쪽에서 학적 출결, 학교 생활 기록부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하셔야 내신 성적 관리 메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학교 생활 기록부 마감 관리에서 이제 마감 처리까지 전체 마감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승인 요청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전체 마감까지 된 상태에서 내시 성적 관리 메뉴에서 이제 대상자 생성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업무 분장 권한 설정 부분인데요. 이제 중학교용 이제 메뉴를 이렇게 권한을 받으셔서 이제 총괄, 담임, 관리자 권한을 이제 사용자에 맞춰서 권한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권한 받으시게 되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자체 개발 메뉴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체 개발 버튼을 통해서 이동하셔서 고입 전용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신 성적 관리 메뉴에 대한 그 진학지도 내신 메뉴 구성인데요. 내신 성적 관리 메뉴를 이번에 이제 평준화 일반고 할 때 사용을 하실 건데 내신 성적 관리 메뉴는 별도로 제가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안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그 안내 자료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관리 메뉴와 진학지도 내신 메뉴는 서로 메뉴상으로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요. 일단 진학지도 내신은 학기 중에 학생들 진학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고입 적용에서는 내신 성적 관리 메뉴에서 내신 마감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내신 성적 관리 메뉴에 대한 설명은 안내자료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자료 참고하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내신 성적 관리 메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상자 생성 부분입니다. 이건 학교 이제 총괄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전체에 대해서 대상자를 생성, 이제 삭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게 이제 그 내신 진행 일자를 보시면은 대상 생성 일자들이라든지 작업한 일자들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게 이제 뭐 성적이라든지 뭐 봉사 출결 부분을 이제 반영을 했는데 이제 내신 성적 관리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라는 문의가 많은데요. 저희가 그 나이스 자료를 이제 자동으로 연계시키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연계시킨 게 아니고 요 대상자 생성 메뉴에서 이제 생성하는 시점에 자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교무학사 쪽에 내용이 변경이 되었으면은 대상자 삭제를 통해서 삭제하고 다시 생성을 하셔야 그 변경된 사항들이 지금 우리 고입 전형 쪽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진행하시던 그 작업이 있으면은 그 작업들은 다 취소를 하셔야 다시 또 대상자 삭제 그리고 생성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 이제 항목별 점수 관리에서 뭐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또 사전에 작업하시면서 입력을 했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은 대상자 삭제하는 시점에 뭐 자료가 백업이 됩니다. 그래서 백업이 되고 대상자 생성하면은 다시 가져오기 때문에 그 가져오고 나서 생성하고 나서 다시 그 항목별 점수 관리에서 이전 입력 자료 가져오기를 버튼 통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별도 안내자를 참고하셔서 각 순서대로 정상적으로 이제 그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취소가 되시면은 반대로 또 취소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 참고하시고 안내 자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고요. 뭐 내시 점수 산출 마감까지 해주시고 출력물 확인하시고, 그리고 석재 백분율 산출 메뉴에서 보시면은 산출하시고 내시 마감까지 해주셔야 이제 우리 고입 전형 일반고 원서 쓸 때 내신 산출된 성적들을 가져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단계별로 정상적으로 진행된 단계가 있으면은 만약 취소가 필요하면은 그 역순으로 다시 취소를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이제 실제로 원서 공통 관리 메뉴인데요. 이 원서 공통 부분도 정기고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원서 담당자 등록하시거나 관리 등록하는 메뉴가 업무 처리 안내 메뉴에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전용 대상자 생성이라든지 웹 대상자 등록 부분은 실제 이제 동의결청에서 일단 진행하기 전에 원서 전형 이제 원서 접수 진행하기 전에 일괄로 생성했고 이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혹시나 뭐 그럴 일 없겠 12월 달이라서 그럴 일 없겠지만은 전인생이 혹시나 발생하거나 하면은 학교 개별적으로 또 생성 또는 앱 아이디를 부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메뉴를 통해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리자의 원서 제출 승인 처리 부분인데요. 이제 원서 제출, 이제 학교 관리자 권한을 받으신 분은 원서 제출 승인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원서 제출 승인 메뉴에서 승인 방법을 자동 또는 직접으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승인 방법이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원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이제 나이스를 통해서 버튼 누르시면은 지원한 고등학교로 바로 원서가 제출되는 거고요. 이제 직접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여기 원서 제출 승인 메뉴에서 관리자분이 체크하고 승인 처리를 해주셔야 이제 고등학교로 최종적으로 제출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서를 실제로 접수 또는 제출하기 시기 전에 이제 원서 제출 승인 메뉴에서 승인 방법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전형 마감 현황과 입학 전형 마감 등록 메뉴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고일 전형이 완료되고 내년도 1월 말쯤에 요 관련해서 또 안내를 별도로 드릴 건데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타시도라든지 지원 기타 사유에 대해서 입력 등록 등을 해서 현황 또는 마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때 한번 참고해서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준화고 원서 관리 부분인데요. 네, 선행작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행작업 부분은 이렇게 메뉴에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마감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마감까지 진행을 하셔서 이렇게 마감까지 처리된 상태에서 내신 성적 관리 메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전체 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마감을 다 해주시고 학생부 마감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마감 부분은 본 매뉴얼 17페이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 관리 메뉴의 내신 마감은 본 매뉴얼 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준화고 원서 관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평준화 원서 진행 현황입니다. 평준화고에 이제 지원한 현황들 이 메뉴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메뉴를 통해서 평준화고 원서 진행 현황을 상태별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 제출 원서의 나이스 미반영 내역 조회인데요. 후기 웹 원서 재조회 메뉴에서 이제 원서를 온라인 고일 전용 포털에서 학생 학부모가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이렇게 제출하면은 나이스에 전송이 되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포털에서 작성한 원서와 나이스에 작성한 원서가 같이 있는 경우는 일단 나이스 원서를 우선적으로 일단은 최종 제출되는 이제 원서가 나이스 자료이기 때문에 나이스 원서를 일단은 기본으로 두고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을 이렇게 이 메뉴 웹 원서 재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확인하셔서 이제 어떤 부분이 틀린지 확인하시고 이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나이스 상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평진화 원서 등록의 기본 정보 등록 탭 메뉴인데요. 평진화 원서 등록 기본 정보 등록 탭 메뉴에서 이렇게 학생들 이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정형 부분을 이제 평준화로 설정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평준화를 지원하기 위한 설정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학생들을 체크하셔서 전형 부분을 평준화로 일괄 세트 누르시고 일괄 저장까지 눌러 주시면은
설정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학생이 온라인 고일전형 포털에서 이제 봉주나 원서를 이제 작성하는 경우면은 요런 이제 설정이라든지 지원하는 그 지망순 봉준하 고등학교는 이제 지망하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지망 순위별로 이렇게 순번을 이렇게 해갖고 원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런 순번까지 다 입력된 상태로 고등학교로 오기 때문에, 중학교로 오기 때문에 해서 해당 부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제출 정도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평지나 원서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만약에 혹시나 기본 정보가 수정되었으면은 기본 정보 수정을 하시고 기본 정보 저장 버튼 누르시고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일괄 등록 버튼을 통해서 전화번호도 일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자 관리 부분인데요. 대상자 관리 메뉴는 버튼은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대상자 관리 버튼 클릭하시면은 대상자 삭제하고 기본 정보 가져오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출생이 발생했을 경우는 해당 학생 체크하고 대상자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밤 정보라든지 뭐 개명, 뭐 주소 같은 게 이제 변경되었으면은 생활 기록부에 있는 정보를 다시 가져오는 뭐 기본 정보 가져오기 버튼 통해서 다시 가져오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채택 전형을 진행한 학생이 있으면은 채택 전형을 또 나이스로 하고 있는데 이 고입 전형하고 채택 전형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채택 전형한 뭐 배정받은 학생도 요 고입 전형 때 원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해당 학생들은 채택 전형 당시 기본 정보를 다시 불러와서 기본 정보 적용 버튼 통해서 불러와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채택 대상 여부는 이렇게 채택 대상 부분에서 이제 Y로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학생만 이 버튼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지원 결과 이제 전형 이제 몇 번 지원한 횟수라든지 합격 여부를 이 메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전형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정보 등록 이제 재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 정보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이스 상에서 원서를 바로 쓸 때 기본 정보 등록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털에서 원서를 썼으면은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준화고 같은 경우도 이제 졸업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졸업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리 재학생 같은 경우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중학교에서 생성을 해갖고 학생별로 배부하면은 그 아이디 비밀번호로 이제 로그인해서 원서를 쓰게 되는데 졸업생 같은 경우는 별도로 졸업생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이렇게 원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털에 회원가입을 해서 원서를 쓰게 되면은 제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출신 중학교의 나이스 상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찬가지로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이제 뭐 내신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등록부터 이제 다시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반을 졸업생 반으로 변경하신 뒤에 졸업자 기본 정보 등록 버튼을 통해서 졸업생 정보를 검색 또는 추가를 하셔갖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검색을 통해서 만약에 학생이 조회가 된다고 하면은 해당 학생에 대한 뭐 내신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전에 작업했던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산출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등록이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 탭이 이제 원서 등록 탭 메뉴인데요. 원서 등록 탭 메뉴도 이제 메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탭으로 이동하셔서 해당 학생을 이제 선택하시고 항목을 한번 뭐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자사고등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사고에 지원을 했다. 자사고 등, 그러면은 외고랑 자사고, 이제 뭐 국제고, 이제 우리 평준화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하고 외고, 그리고 이제 뭐 국제고에 이제 이중 지원이 조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했을 경우는 여기에 지원이라고 선택하시고 해당 학교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시 분류는 이제 여기 이 메뉴에서 이제 선택하시고요. 지망 학교도 이제 선택 버튼 통해서 이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메뉴 이제 그 나오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 돼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교과서 상피제 확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에서 이제 입력한 교사 이제 상피제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 상피제 확인 버튼을 통하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등록한 상피제 현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촬영물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학생이 이제 상피제 현황이 대상인지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 상비제 확인하셨으면은 지망학교 선택을 먼저 클릭하셔갖고 여기 지망학교 선택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팝업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학생 그 성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 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지망 순서대로 순위별로 학교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사고에 혹시나 학생이 지원한 경우는 1지망은 선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지망부터 이렇게 선택이 되니까요. 그 순위별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 상피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교사 상피제가 있는 경우는 상피제 학교가 있는 경우는 해당 학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예,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지망학교까지 선택이 됐으면은 원서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 등록적으로 원서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원서 저장하고 나서 그 다음 작업하시는 게 형제자매의 등록 버튼을 통해서 혹시나 이제 서로 이제 성별이 같은 쌍생아의 경우 같은 학교에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당하는 학생들은 형제자매 등록 버튼을 통해서 형제자매의 등록 정보를 그 형제자매 정보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 학생들은 주의할 점은 지원할 고등학교 지망 순서는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지망 순서를 해주셔야 되고요. 같은 성별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별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첫째, 둘째 설정이 되는데요. 이제 첫째로 기준으로 이제 학생들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지망하는 순서 이렇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그 조회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그 학생 이제 지원 그 하단 형제 자매 선택 메뉴에서 이제 중학교와 해당 학생을 이제 입력하시고 이름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 통해서 이렇게 대상을 형제자매 대상을 선택하고 이렇게 추가를 해갖고 형제자매 순서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각각 형제자매 등록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각각 다 작업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각각 모두 중복해서 다 등록을 해주셔야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이제 형제자매 배정 처리가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응시 이제 분류가 우선순위가 있는 뭐 체육특기, 위공전형, 지체부재유, 고일정례가 있는 학생 또는 저사고 지원으로 1순위가 비어있는 학생은 좀 그 학생이 첫째가 아니더라도 그 학생 순서를 첫째로 선택하시고 동일하게 같은 학교를 지원을 원한다고 하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 순서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순위는 모두 동일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모두 원서를 등록한 이후에 원서 형제자매 등록 버튼을 전향해서 입력이 가능하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작업 순서가 이제 원서 등록하고 이제 그 원서 등록 탭 메뉴에서 학생에 대해서 뭐 자사고 등이라든지 응시 분류 그리고 지망 학교를 선택하고 교사 상피지까지 다 선택한 뒤에 원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현지점에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원서가 저장되어 있는 하고 나서 처리돼야 된다는 것도 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서 저장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지점에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첨부 혹시나 진원 뭐 해당하는 경우는 첨부할 자료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뭐 지체 보제자라든지 뭐 형제자매 증빙 서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첨부를 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택 대상인 경우는 채택 대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요.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혹시나 원서 이제 삭제가 필요하시면은 원서 삭제 버튼을 통해서 원서를 삭제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이제 주의해서 이렇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메뉴가 이제 경제나 원서 오류 체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다 작성해서 저장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다 입력하셨으면은 이제 오류 체크 메뉴에서 원서가 혹시 검증, 오류 체크하기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검증된 원서에서 혹시나 오류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형제자매 등록이 잘못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이제 해당 원서를 수정하고 다시 또 돌아오셔갖고 재검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준화 원서 이제 작성용 원서 출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 이제 평준화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이제 온라인 고의 전형 포털을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제 안내를 할 필요가 있으시면은 이 메뉴에서 원서를 이렇게 출력하시면은 원서 하단에 이제 그 아이디 비밀번호가 표시되어서 이렇게 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그 다음 부분이 자사고도 빈 양식을 자사고 원서에 대해서 빈 양식을 이렇게 출력하실 수가 있으니까 평준화 원서 출력 메뉴에서는 자사고에 대한 빈 양식도 출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빈 양식을 출력하시면은 이렇게 자사고 지원자 양식은 이런 식으로 일지망은 작성 안 하고 나머지 지방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서를 쓴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용 원서를 이제 양식 체크 없이 원서를 출력하시면은 지원 학생에 대해서 이제 지망 순위별로 이렇게 원서가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원서에 대해서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이제 학교 학생 학부모의 설명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원서 제출 메뉴인데요. 원서 제출 메뉴는 평준화 원서 제출 메뉴는 일단은 작성된 학생에 대해서 전체 이제 체크를 하시고 전체 체크하시고 원서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은 실제로 도교 요청으로 일단 원서가 전송되고 더 이상 이제 수정이 안 됩니다. 혹시나 도교 요청에서 혹시 원서 접수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면은 제출 취소하시고 다시 또 혹시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은 취소하시고 다시 확인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서 이제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출 값이 이제 원서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내신 성적 관리에서 이제 내신 성적 이제 작업을 한 값을 자동적으로 가져와서 반영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서 이제 관련된 그 출력물 메뉴인데요. 이제 평준화 자료 출력 메뉴에서 이제 뭐 후기고 지원자 통계라든지 지원자 명부, 채특, 유공자녀, 지체부자유자, 형제자매, 학교 통지서, 배정 통지서, 그리고 교사 상비제 지원 제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출력물을 출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 비고에 대해서 그 시기별로 이렇게 출력하실 수 있는 시기가 다르니까 요점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준화 사정 배정 현황 메뉴인데요. 사정 결과는 합격 여부를 말씀드린 거고요. 배정 학교는 실제로 배정 처리가 되었을 때 하는 거라서 각각 합격자 결과라든지 배정 학교 결과는 각각 시기별로 이렇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아마 안내가 이렇게 표기가 되실 겁니다. 해당을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출력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이제 입학 예정 등록 메뉴를 통해서 학생에 대해서 이제 그 합격자 등록 기간에 학생이 실제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조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합격자 등록 기간에 학생 학부모가 포털에서 이제 그 학생이 직접 이렇게 조회를 해서 합격자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간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의전형 포탈, 온라인 고의전형 포탈 메뉴인데요. 설명인데요. 그래서 그 아이디 비밀번호는 이제 작성용 양식 출력하면은 맨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출력해서 학생별로 배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준화 자료 출력 메뉴에서도 이렇게 웹 사용자 아이디 명단을 조회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고액 전용 원서 제출 유의사항은 별도 안내사항을 통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학생이 포털에 이제 배부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게 되면은 이제 원서 접수 메뉴에서 평형 평준화고를 평형 평준화를 선택해서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고 지망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지원해서 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일단은 한번 원서가 제출되면은
이제 도내 학생 같은 경우는 나이스를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수정이 필요할 경우는 나이스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준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나 그 학생이 자사고라든지 외고, 뭐 국제고 같은 경우, 국제고는 이제 돈은 없으니까요. 외고, 자사고에 동시 지원이 가능한데요. 혹시나 외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이 있으면은 외고, 자사고 원서를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평준화 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고 자사고 원서를 먼저 작성하시고, 외고 자사고는 또 별도로 외고 자사고 접수 메뉴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 메뉴를 통해서 먼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평준화 이제 원서를 쓰면 이제 일단 쓰면서 외고나 자사고에 지원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렇게 지원 원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합격자 확인 방법은 이제 온라인 고액 전형 포털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이 이제 직접 이제 입력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이스를 통해서도 이제 평준화 사정 배정 현황 메뉴에서 합격 여부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